알면 언젠가 한 번은 쓸모 있을 신박한 국악 상식을 딱 하나만 알려드립니다. 알쓸신구. 정말 딱 하나만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가지도 아니고요. 딱 하나만 알려드립니다. 각 분야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짧고 강렬하게 머릿속에 딱 남을 수 있도록 알려주실 겁니다. 네, 머릿속에 딱 알려주실 오늘 이야기는요. 동짱. 저기 영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장인어른 오셨어요? 제가 저기 내일 모레 정가 대회 나가야 돼서요. 악보 보면서 지금 진짜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진짜 장인어른. 아니 너 저기 말이 되는 소리래. 정가에 악보가 어딨어? 있어요, 장인어른 진짜 있어요. 없어. 있어요. 있다니까요. 장인어른 맨날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진짜 있다니까요, 장인어른. 악보가 있다고? 있어요.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 악보를 보면서 노래도 이렇게 부르시고요. 연주도 하시고 악보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오는 거라니까요, 장인어른. 괜히 정가 못하고 그러니까 악보 핑계 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 장인어른 맨날 저한테 맨날 왜 그러세요, 진짜. 그럼 언제부터 악보 있었는데? 말해봐. 모르잖아. 없으니까 모르지. 없어. 아니야. 없어. 있어요, 용녀. 없지. 난 몰라. 나 몰라. 왜 그래, 나한테. 장모님도 지금 모르신다 그러시잖아요. 없어서 그래. 없어서. 아니. 제가 그러면 저도 잘 장인어른 제가 얘기하는데 웃지 좀 마세요, 진짜. 너무하시네, 진짜. 뭐요? 지나가요? 대사 빨리 해. 알겠어요. 빨리 해봐. 제가 그러면 저는 잘 모르지만 이거 잘 알고 계신 선생님 계시니까 제가 선생님 모시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옛날부터 이거 정말 악보 있었죠? 그래서 모셨습니다. 단국대학교 임미선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임미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짜 저희들이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선생님을 정말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바로 질문을 드릴게요, 선생님. 네. 선생님, 국악에도 악보가 존재하지요? 네, 있죠? 물론 있습니다. 있구나. 음악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음의 고저, 즉 높고 낮음, 그 다음에 음의 길이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옛부터 음악을 기보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해 왔어요.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음의 높낮이를 기보하는 방법이 더 발달했습니다. 예, 아마도 리듬은 부수적인 요소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음의 그 높낮이는 어떻게 나타냈는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도레미파 이런 거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중국에서 가장 일반화되었던 것이 있는데요. 음의 높이에 대한 고유의 이름을 부여하고 그 이름을 이제 율명이라고 했는데요. 율명. 예, 서양 음악의 게이름 같은 것이죠. 이름이 그럼 있다라는 얘기네요. 네, 율명의 첫 글자를 따서 사용했습니다. 네. 이름을 이제 한자로 사용했기 때문에 뭐 황종 같은 경우에는 황, 또 태주 같은 경우에는 태 이렇게 그 머리글 한 글자만을 떼어다가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황종은 예를 든다면은 제일 기본음인 도라고도 생각할 수 있나요? 제일 만약에, 기본음. 네, 황종을 도라고 한다면 태주는 레. 예를 든다면 이제 그런 그렇게 거죠. 해당이 되죠. 예. 그렇게 이제 음을 기록한 악보가 이름이 율자보. 그렇게 긴장감 있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율 다음에 뭘까 아니 굉장히 그런 궁금했어요. 질문을 또 할 줄은 모르고서 제가 진짜요? 또박또박 알려드린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돼. 율자보. 이렇게. 그냥 너무 재밌었어. 원래는 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율자보라고 그게 말할 맞는 텐데. 말이군요. 자, 근데 율자보 같은 경우는 그럼 음의 고전은 담기는데 음의 길이는 안 담기는 거예요? 예리하다.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 음의 길이를 기보하는 방법은 발달하지 못했어요. 아하. 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혁신적인 기보법이 창안되었죠. 혁신적인 기보법이 우리나라에서 창안됐다. 네. 잠깐만요. 이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속 기보라는 단어를 쓰는데 기보가 뭘까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기보는 음을 악보로 기록한다 이런 뜻이죠.
아, 쉽네요.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율자보랄지 이런 악보를 누가 언제 만들었습니까? 음의 길이를 가장 먼저 창안한 네. 혁신적 기보법을 대체 누가 만든 겁니까? 기대됩니다, 선생님. 아, 궁금하거든요. 율자보. 가 아니고 가 아니고. 자 아니라니까요. 아니고, 자. 예, 그것은 음의 높낮이만 기보를 하고 하고. 음의 길이는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가 그 있었는데 한계를 누가 예, 세종대왕이십니다. 와. 세종대왕님이 한글뿐만 아니라 네. 악보까지 만드셨다고요? 네. 이야.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해서 오늘날 우리가 아주 잘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음의 길이를 나타낼 수 있는 악보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놀라운가요? 그쵸. 네. 네. 역시 세종대왕의 업적은 진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음. 자, 근데 그 세종대왕이 악보를 만들었을 때 왜 만들었을까요?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창제 후에 궁중에서 쓸 새로운 음악을 많이 만드셨습니다. 여밀락이 대표적인데요. 그 새로운 음악을 후세에까지 남기기 위해서 악보가 필요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는 음의 길이를 나타낼 수 있는 기보법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 고안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정간보가 탄생하게 되었죠. 정간보. 정간보. 선생님, 이것도 정간보가 맞습니까? 정간보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간보인데 요즘 사람들은 자꾸 발음이 경음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정간보 이렇게 맞아요. 말하는데 그건 틀린 발음이고요. 네. 정간 아까 기보라 그랬지 기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선생님 너무 귀여우세요. 기뻐 네. 말고. 아니, 기뻐. 요즘에는 너무 경음화되는 경향이 좀 네. 있어서 네네네네. 안타까운데요. 정간보는 선생님 약간 뽀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요. 네. 이게 감염되듯이 이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예요, 선생님. 저도 정말 주의하겠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네네. 그러면 더 네. 정간보에 대해서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발음 좋으신데요. 감사합니다. 정간보는 우물 정자에 그 한자에 들어가 있는 이제 정사각형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사각형 하나가 단위가 됩니다. 네, 음의 길이를 이제 단위로 정한 것인데요. 네. 3박의 길이면 정간 3개, 5박의 길이면 정간 5개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 정간은 서양 음악의 뭐 오음표, 2분음표, 4분음표 같이 길이를 나타내는 어떤 기호라고 할 수 있죠. 정간보 탄생으로 드디어 음의 길이를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정간보 안에서의 음의 고저, 높낮이는 율명으로 표현을 하는 건가요? 율명을 그 정간 안에 기보하는 방식을 제일 많이 활용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정간보가 지금까지 다행히 남아 있겠죠? 네, 물론 남아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중에 그 세종대의 기록을 우리가 편의상 세종실록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세종실록 중에 세종대왕이 새로 만든 음악들이 바로 정간보로 기록되어 전하고 있습니다. 정간보는 조선조에 지속적으로 공중음악을 기보하는 데 쓰였고요. 조선 후기에는 민간에서 선비들의 풍류를 기보하는 데까지도 쓰였습니다. 예, 이처럼 지속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음악 교과서에서도 국악보는 대부분 정간보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정간보가 없었다면 우리가 그 당시 그 조선시대 때 궁중음악을 그냥 실록에서 한 줄 정도 정보만 알았을 거 아닙니까? 네. 정간보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음악을 같이 향유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세종대왕만 악보를 만들었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그 긴 역사 중에 다른 사람도 혹시 악보를 만들었을까요? 선비들이 남겼죠. 그 악보를 남겼는데요. 선비들은 인격 도야를 위한 수양의 도구로서 음악을 많이 즐겼습니다. 선비들은 이제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했으니까 평소에 자신들이 즐겨 연주했던 그 음악을 악보로 남기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음악을 기보했는데 선비들이 주로 연주한 악기가 검은고여서 검은고보가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검은고
검은고를 기부할 때 주로 사용됐던 것은 이제 검은고의 실제 음을 흉내내는 것. 육보라고 하는데요. 뭐 쓸기둥, 뜰, 흥, 네, 뭐 이런 거. 네. 그런 걸 나타내거나 아니면 검은고의 왼손을 그 괴나 줄을 짓는 법, 오른손의 탄법 이것들을 각각 지시하는 부호들을 모아서 쓴 합자보도 제일 많이 쓰였죠. 네. 그런데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선비들은 검은고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검은고만 했나요? 아니면 다른 연주도 해서 다른 악보도 있는지 그리고 노래 같은 경우에도 노래에 대한 악보도 존재하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 네, 선비들은 뭐 간혹 가야금도 연주하고 또 양금도 연주했어요. 그래서 검은고보나 양금보의 악보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관악기는 없네요. 관악은 네. 거의 없어요. 아, 왜냐하면 선비들이 실제 관악기를 연주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었기 때문이에요. 예.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선비들은 관악기처럼 이렇게 아주 선율이 복잡한 선율을 그러니까 잔가락이 많은 선율을 연주하는 것보다는 네. 검은고는 골격음들을 주로 연주를 하니까 선비들의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수양하기에 굉장히 어울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굳이 그 복잡한 가락을 본인이 연주하기보다는 네. 선비들은 느릿하게 검은고를 연주하고 그 다음에 관악기가 필요하면 세악수나 전문 음악인들을 불러다가 같이 음악을 즐기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여백을 즐겼다.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어쩐지 제가 그렇게 검은고가 막 당겨요. 선비다우신데요. 그렇죠. 선생님 그러지 마요. 무슨 선비 같아요. 선생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너 저기 계속 그럴 거야? 맨날 마당 쓰고 그러네요. 용녀! 아물라물라물라 진짜. 네. 마음속에는 선비 같은 또 면모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인정할 수 내면에. 없습니다. 내면에. 다음 질문을 이어가거라. 선생님 또 하나 궁금한 거. 노래 악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만약에 노래 같은 경우에 시조 잠깐 해보시겠어요? 이쪽이 잘해요. 네, 이 시초를. 그럼 해보시겠어요? 아니 뭐 전공 아니시니까 제가 아니 가만하고 선생님이 시키는데도 네가 해, 네가 해. 아유, 동창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노래할 때 지금 하신 것처럼 어떤 그 노래의 선율의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들을 좀 세세하게 기보하기 위해서 가장 좋았던 것은 선으로 그 노래하는 선율을 따라가면서 기보하는 방법을 취했어요. 모양을 그런 거- 이렇게 같이 네. 그려주는군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선율의 그 흐름을 선으로 나타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편의상 선율 선보 또는 그 선율이 물결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 뭐 수파형, 뭐 기법법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요즘에 중학교나 초등학교의 음악 교과서에 시조, 가곡을 배우는 제제곡이 바로 그 선율선 악보로 되어 있어요. 그래요? 네. 네. 이미 교과서에도 네. 야, 그 문서로도 이렇게 친숙할 수 있도록 교과서에 이렇게 정관법도 돼 있고요. 있다- 같이 그래요?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악보가 이렇게 많다라는 거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 덕분에 그때 음악을 지금도 이제 향유를 하는 건데 참 그 악보들 귀하다. 그리고 그 기록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이 기록하는 기록 문화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게 존재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정말 문서로만 그냥 그런 게 있었대라고만 알게 되지 실질적으로 알 수가 없는데 정말 기록 문화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선생님의 진짜 친절하고 쉬운 설명이 큰 도움이 됐고요. 네. 다음부터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율자보. 네, 정간보. 네.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